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지 포페스큐입니다. 그리고 램픽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저희는 인간의 컴퓨터 인터랙션 그리고 디지털 스크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아마도 한 5년 후에 이 테이블의 표면이 그리고 바닥이 그리고 벽과 의자가 모두 인터랙티브 서피스가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서피스가 됐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 있으면 어떤 게 될까요? 제가 바로 다룰 주제가 이게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록스 파크에서 도래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희는 스마트 데스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어떻게 셋업이 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컨피규레이션이 정말 복잡합니다. 케이블도 있고 프로젝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 자체는 너무 야단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테이블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에 보면은 인프라레드 옵스트럭션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투명해서 인프라레드가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두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값도 비쌉니다. 사이즈도 옵스트럭션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식당에 놓으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대박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음료수를 올려놓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러워졌죠, 표면이. 미국이었는데요. 그리고 웨이터들이 이 테이블에서 주문을 할 경우에는 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을 세척하지 않았고 치우지를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데이터 테이블을 완전히 패배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물론 버추얼 리얼리티보다는 훨씬 큰 현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홀로렌즈, 메타글라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도 별로 진행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기술도 사실 제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기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스마트 서피스, 오늘날 우리가 즐기고 있는 모든 인터랙션은 대부분 이러한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모두 핸드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테이블에 뭐 인터랙티브 서피스를 둔다, 이러한 것을 책상이나 스토어 카운터나 레스토랑 테이블이나 또 그 화장실의 싱크라든지 워크벤치라든지 또 공장에서의 벤치라든지 이런 것에 모두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지 이거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다 보셨죠? 이 영화에서 톰 크루즈가 뭐 사실 공기 속에서 허공속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램픽스에서 하고자 하는 기술의 일부분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램픽스의 기술이 나와 있는데요. 렌즈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램프가 일단 보이는데요. 왼쪽에 보면은 램픽스를 통해서 그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인풋은 카메라를 통해서 데스크에서 뭐 어떠한 표면이 되든 거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체가 있고 또 램픽스에 어떠한 물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반응과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램픽스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테이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게 물체가 어떤 거든 간에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화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로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 내에 있는 여러 가지를 기능을 제어할 수가 있고 물리적인 디지털 오퍼레이션입니다. 인핸스먼트도 할 수 있고, 특히 저는 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티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 참 저에게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몇 클라이언트를 갖추고 있고 수년 동안 이것을 개발을 해왔는데요.
아스펙트 레이쇼가 가장 힘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야단스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BMW도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한 업체에 있는데요. 여러 업체들이 저희 클라이언트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무실용으로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데 코퍼레이션을 위해서요. 아니면은 소형 매점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프로덕트 레코멘데이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커피가 있고 어떠한 향의 어떠한 커피가 좋은지를 얘기를 해서 테이블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떠한 향이 좋은지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분야에 있어서 램픽스는 상당히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그 제품에 램픽스를 얹게 되면 아마존에서 제프 베조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거나 가장 부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아마존이 유명한 이유는 아마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는 체험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형 매점에서 이러한 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 매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제품을 만져보고 체험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희는 뭔가를 사야 될 때 저희 전화기부터 찾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존에 있는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고 피드백도 볼 수 있고 리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값으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성문화한 상태인데요. 이것을 제조업에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올까요? 그래서 어떠한 물체가 있으면 이것을 조립하는 방법을 설명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면은 이거를 식당 테이블에다가 전시를 하게 되고 메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통해서 실제로 그 음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씨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진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혹시 같이 함께 식사를 한 친구들이 늦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테이블에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와인을 다 마시고 나면은 램픽스를 통해서 다시 새 와인을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이 기술을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요. 근데 South by Southwest의 AR, VR 대회에서 저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파괴적인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고 비엔나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것을 소개하기도 했고 파리에서도 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몇몇 업체들이 저희와 콜라보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로고를 보시면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제조업체 중에 오피스 가구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에서도 저희 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엔지니어를 전공했습니다. 공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요. 굉장히 유사한 기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 인프라레드를 사용한 프로젝터를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내놓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도 있고요. 이미 설명드렸고 인텔 HP 같은 경우 3D 스캐너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예를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몇몇 다른 업체들도 이러한 비슷한 기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을 써서 오그멘트 리얼리티를 한다라는 것 저는 별로 좋지 않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단스럽고 굉장히 무겁고 착용감도 좋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안경 쓰신 분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면은 꼭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쓰겠죠. 그렇지만 프로젝션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체험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랩탑의 스크린을 열게 되면은 저 혼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쉐어링하고 싶으면 누가 공유를 하고 싶으면은 제가 랩탑을 방향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제 가방에서 뭔가 다른 거를 꺼내서 다른 데로 돌려야 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화기에서 찾은 것도 쉐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화에서 스와이핑을 하고 쓱 열어서 다른 데로 이거를 프로젝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똑같은 컨텐츠를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콜라보를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잠시 후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램픽스는 카메라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컴퓨터를 보시면은 이거는 3D 스캐닝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센싱 기술도 있습니다. 인프라레드 디텍션도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프라레드 카메라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체의 어떤 부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물체를 놓게 되면 그것을 디텍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램픽스 카메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색깔을 똑같이 인식을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많은 색깔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D 스캐닝은 사실 납작한 것은 디텍트를 할 수가 없다라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납작한 게 놓여 있으면 디텍션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센싱 기술에 있어서도 제한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한 장이 있으면 그걸 디텍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기술을 보여드렸는데요. 소니 카메라가 있고 HP 인텔의 제품도 있습니다. 센서 같은 경우 우리는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그 인간의 눈을 거의 똑 닮은 그러한 카메라입니다. 저희가 볼 수 있으면 램픽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또 많은 기회가 창출되게 됩니다. 프로젝션을 한다라는 것은 또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뭐 점심 식사를 하거나 저녁 식사를 공항에서 할 때 미국의 공항들은 태블릿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게 되죠. 태블릿이 제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와 같이 여행을 하게 되면은 주문을 한 다음에 우리 앞에 태블릿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대화를 할 때 그게 많은 방해가 됩니다.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은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방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표면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상입니다. 제스처를 통해서 또는 뭐 박수를 치거나 어떤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단어를 얘기를 하거나 터치를 하게 되면은 방 전체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가 됩니다. AR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도 하고 무비도 보고 게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액티비티가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끌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프로젝션은 또 숍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스크린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죠. 그리고 스크린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뭔가 어디에 그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프로젝션을 꺼버리면은 그러면은 공간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프로젝션의 단점도 있습니다. 라인 오브 사이트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으면은 방해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클로즈 필드 프로젝션이라든지 버튼 프로젝션, 미러를 통한 버튼 프로젝션 이러한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프로젝션 오그멘테이션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죠. 애니메이션을 보고 계시는데요. 프로젝션 매핑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움직이더라도 페이스 리밋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션이 그 위에 얹혀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램픽스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너무 야단스럽지 않도록 그리고 가장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프로젝션, 오프 더 쉘프 프로젝션, 시중에서 살 수 있는 프로젝션을 활용을 하고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기를 소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불 정도만 하면은 풀 프로덕션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혜택이 있고요. 램프에 적용한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엔지니어이기도 한데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램픽스 같은 경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 표면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로젝션이 되면서 동시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꺼버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도 램프를 꺼버리면 그만입니다. 램픽스는 사무실, 공장, 샵 그리고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조명을 발사하게 되죠. 쉽게 설치할 수 있고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램프를 소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 큰 램프가 될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프로젝션도 가능합니다. 저희 업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핵심이고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 매니팩처러에게 넘깁니다. 그런 다음에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램픽스의 어떠한 모형을 만드는 것이죠.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프로젝터는 안드로이드 OS에 지금 덮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통해서 프로젝터와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속에 조그마한 안드로이드 컴퓨터를 탑재하는 것이 어떠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것을 어디에서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만 램픽스 디바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제조업체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롱텀 비전입니다. 대부분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램픽스를 모방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프로젝터가 있고 카메라가 있는데 그다음 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규모라든지 또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프로젝터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방품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를 프로젝션 할 수 있고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장점은 이겁니다. 프로젝션은 포커스도 할 수 있고 또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surface에 그러니까 표면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면은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불균형적인 그러한 표면이 있으면 그거를 보충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램픽스의 어떠한 환경은 그밖에 다른 기술들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다른 데서는 한 2만 불 정도 할 텐데 우리는 한 5,000불 정도의 모든 걸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안경을 쓰고 AR을 본다?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램픽스는 수평적인 표면에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Field of View 이러한 것이 바뀌는 것이죠. 램픽스 안에 시야가 조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로직이 더 간단해지고 실행도 용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스킵했었는데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램픽스가 어떠한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비전을 활용해야 됩니다. 컴퓨터 리비전을 통해서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것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보면은 그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램픽스를 통해서 손가락을 인식한다. 생각보다 힘듭니다. 여러 가지 손가락을 찍어서 앞면에서도 보고 측면에서도 보고 뒷면에서도 보고 또 매니큐어를 바른 것과 안 바른 건 그다음에 여러 인종의 그 손가락을 모두 찍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고객들은 제품이 어떠한 창고를 꽉 메우는 정도의 다양한 제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크라우드 소싱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돈을 줘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뭐 송금을 하고 현금을 송금하고 그럴 때마다 수수료가 한 5센트 정도 발생하는데 그러면은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컴퓨터 비전을 위한 크라우드 소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블록체인만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램픽스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직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램픽스를 천정에 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램프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샵 내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컵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천정에 부착한 방식인데요. 여기서 보이는 것은 별로 야단스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체험이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험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디오 스토어에 가지 않습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데이터가 있고 제품이 있고 정보가 있는 샵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거기에 방문하려고 하게 되겠죠. 버추얼 리얼리티로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뭔가를 머리에 쓰고 그래서 패션을 보고 모델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AR도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헤드셋을 착용한 다음에 어떤 제품 위에 뭔가를 입히는 그러한 것을 AR이라고 하죠. 그래서 헤드셋을 착용을 하면은 지금은 완벽한 기술이 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수년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셋을 쓰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와서 그 똑같은 걸 또 쓰고 이런 것은 또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 제가 흥미로워하는 것은 스마트 미터입니다. 미러가 있는 것이죠.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을 쳐다보고 제 자신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AR로 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체험을 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스토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경험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프로덕트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AR을 위한 프로덕트 레코멘데이션인데요. 각각의 플레이버에 대해서 모두 모습은 같습니다만 램픽스는 색상을 가지고 선별을 하게 됩니다. 태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정보가 생기게 되고 그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권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램픽스.com이나 유튜브에서 저희를 찾아보면 몇 가지 비디오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을 어떤 환경에서 구현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램픽스를 설치한 그러니까 모든 표면이 인터랙티브로 변한 어떠한 방을 보고 계십니다. 램픽스 기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브젝트를 통해서 인풋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생소한 개념일 것 같은데요. 이 방 뒤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누구든지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각각에 대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권하고 싶은지를 정할 수 있다면 그 세상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세상일 것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저희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프라이버시라든지 또 데이터의 유시라든지 이러한 위험이 있죠. 그렇지만 제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 알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물리적인 물체와 프로젝션이 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오락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부엌 식탁에 뭐 게임을, 인터랙티브 게임을 부여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뭐 저녁 식사할 시간이 되면은 그걸 꺼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저녁 식사 끝나면은 또 버튼을 누르면은 거기서 게임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인터랙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이 뭐 아이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있죠. 그리고 각각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개별적으로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은 좋은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응접실로 다시 몰고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컨트롤 센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버튼이나 다이얼이나 이런 것이 모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충분한 신뢰성이 없습니다. 컨트롤을 여러 방향에 두고 여러 곳에 두는 것은 아직까지는 구현이 안 되고 있는데 공장에 두던 또 어떠한 환경에 이것을 도입하게 되든 사실 나무 조각 하나에 불과합니다. 뭐 철로 된 모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떠한 환경에서든 그것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실 3개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보여드리게 되겠는데요.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잡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컨텐츠가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없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가정용 기계들이 다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들 중에도 사실 수년 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AR 디자이너, AR 엔지니어, AR 엔터테인먼트, AR 컨트롤 이러한 여러 가지 직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재밌는 거는 램픽스는 천장에서 프로젝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표면에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 표면은 반짝거리는 것만 아니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또 철이 될 수도 있고 글라스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지만 글라스가 좀 먼 데 있고 파괴될 수 없고 또 방수가 되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식당에 가져가시고 거기에 뭐 커피를 쏟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공장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램픽스 같은 경우는 서피스 위에 아무거나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분이 있든 뭐 음식이 있든 사람들이 망치로 두들겨도 깨지지 않습니다. 인터랙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해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 걔네들이 망가뜨릴 위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현재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 AR이 적용된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글래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매장에서 한번 팔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래서 구글 글래스는 사실 공장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트레이닝 타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기술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배우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타임이 필요한데요.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게 되면은 원자재에 어디를 잘라야 되고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가 AR로 실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장에 뭐 그 설명서가 적혀 있는 것보다는 사실 그 기계 자체의 AR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잘라야 되고 어떻게 삽입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램픽스를 제가 의사한테 한번 가봤는데요. 오른쪽 상황이 제한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의사가 설명을 하는 거죠. 네, 뭐 팔이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 건지, 또 여기에 뼈가 2개가 있는데 한쪽이 금이
같다 뭐 이런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의사가 스크린을 보면서 이것을 틀어서 환자가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제 팔 자체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 팔에다가 대고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의사가 설명을 할 때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물리적인 컨텐츠를 디지털 컨텐츠로 변환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어디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현재 램픽스는 최근에 프로젝션 기술로 인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머신 비전, 컴퓨터 비전, 디지털 인텔리전스 이런 것에 힘입어서도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3D 프로젝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이러한 환경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표면 그리고 환경에 적용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360도 캡슐입니다. 이거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많은 기술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램픽스를 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술자들이 많은 팀인데요.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 MIT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업체를 저는 창업을 하기도 하고 또 팔기도 했습니다. South by Southwest에서 대부분 사람들을 만났고요. 로마니아에서 사실 만났습니다. South by Southwest가 아니라 로마니아에서 먼저 만났습니다. 이분께서는 램픽스를 종이를 위해서 만드는 아이디어를 저에게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통해서 그 종이에서 뭔가를 다 연구를 하고 카피 페이스트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더 확장해서 이러한 램픽스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은 팀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복장을 보시면 프로그래머들이라는 게 좀 드러나죠. 그래서 기술자들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공학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팀은 상당히 규모가 작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비전은 이겁니다. 램픽스는 모든 방, 모든 오피스, 모든 샵에 그리고 공장에 도입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램픽스는 새로운 카테고리이고 새로운 기기입니다. 스마트폰이 랩탑을 완전히 대체하진 않죠. 새로운 기능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 안에 이 세계에는 또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데스크 서피스 아니면은 바닥 또 부엌에서의 카운터탑 그리고 뭐 화장실에서의 싱크대 이러한 것이 인터랙티브 서피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레이저 세이버가 스타워즈에서 나왔던 게 실제로 실현이 된 것처럼 인간은 뭔가를 원하면은 꼭 실현을 해냅니다. 날아가는 것도 실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하면은 이것은 실현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